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0.08%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특히 나스닥 지수가 2.4% 넘게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술주에서 소비재 등 다른 섹터로 매수세가 순환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분석이고요. 전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PEPP 매입을 내년 3월에 종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연준과는 다르게 내년도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현재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일 발표됐는데 20만 6천 명이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며 일주일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0.6% 하락하면서 2,986선, 코스닥은 0.48% 하락하면서 1,002포인트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는 무난한 흐름이 연출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오늘도 저희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민경철, 김성현, 김범준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실시간 소통 창구까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오셔서 실시간 소통도 활발하게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애플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대형 기술 종목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기술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전날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좀 마무리됐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개파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시장도 오늘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선 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하락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만약에 21선 자리대인 한 2,970포인트 정도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2,900포인트대 초반 자리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대금에 대한 영향으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나왔을 때는 40조대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평균적으로 20조대의 거래대금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8조대로 좀 급감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장이 좀 지속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IT 쪽에 특히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좀 보게 되면 저항 자리대를 쉽게 뚫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매물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체적으로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뚫지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좀 마찬가지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추세 하락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버겁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려면 어쩔 수 없이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된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소수로 좀 압축을 해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개인 쪽이라든가 매수해주는 그런 부분들보다 기관 쪽이라든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연말을 좀 앞두고 있어서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개인의 양도세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들 종목군들도 앞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수 쪽 섹터라든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 쪽으로 약간의 좀 이동을 하는 그런 전략도 좀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요소수 사태가 좀 재현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중국발 흑연에 있어서 공급난에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요소수처럼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낙폭과 대응으로 좀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갭상승 출발하게 된다면 굳이 4,400원대 위에서는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반등 타임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보라든가 아니면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기업들도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덕양산업이라든가 대창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덕양산업이 제일 좀 적당하게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폭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좀 키우겠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존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200개가 쓰인다면 자율주행카로 좀 넘어가게 된다면 10배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관련주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미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폭 좀 눌러주는 그런 자리대를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21,000원 자리대 이하권역 그 정도 자리대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텔레칩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권의 모습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에서 61선 정도 부근에서는 부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해성 DS 같은 경우도 추세적인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보이지만 업종 내에서도 좀 순환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좀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무와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스마트카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핵심적으로 일단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갑작스럽게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박스 자리대를 넘어서는 정고점 자리대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에이테크 솔루션도 삼성 쪽과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도 엮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덴티움입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좀 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수출과 마찬가지로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눌림목 관점으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모스테인플라드라든가 디우라든가 그런 종목군들을 같이 엮어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강 MH입니다. 그린뉴딜 쪽에서 풍력 관련주들 좀 많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주로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물 수화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보일 수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7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섹터 잠깐 살펴보시면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주식 처분 소식에 급등했고요. 컴투스 그룹주가 C2X 티징 사이트 오픈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어제는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확대감이 상승하면서 상승 다시 한번 나타났고요. 치과 의료기기 관련주가 수출 성장세 지속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하락 출발합니다. 삼성전자가 1.16% 떨어지면서 76,900원 선까지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가 2.4%대 급락하면서 전일 대비 3,000원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로슈와의 CMO 계약 증액 소식이 상승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 6월에 체결한 로슈와의 CMO 계약 규모가 고객사 요청으로 인해서 4,400억대에서 6,000억대로 늘어났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86.3%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어제자 강세를 소폭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0.6% 하락하면서 현재 95만 2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가 1.2%대 조정받고 있고요. 삼성 SDI와 기아도 1%대 하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현재 0.7% 떨어지면서 딱 70만 원 선에서 주가가 유지되는 모습이고 현대차는 0.5% 가까이 하락하며 20만 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이 0.57% 떨어지면서 전일 대비 17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3천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1,000선을 유지해주는 상황이지만 현재 0.6% 가까이 하락하면서 조금 있으면 1,000선 이탈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20전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나홀로 순매수해주면서 하방을 지지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지금 강력한 탄력 속에서 V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인들이 거래소를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400원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0.5%대 하락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폭이 큽니다. 먼저 LNF가 2.6%대로 낙폭 가장 큰 폭으로 키워가고 있고 현재 주가는 20만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움과 펄어비스 각각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SK머티리얼즈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0.37%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함께 동반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HLB와 알테오젠 각각 0.7%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조회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개인 종목들의 개별 호재 속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한국 BNC나 바이오니아, 세종 메디칼 등등 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금 이제 개장 상황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코스피 코스닥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약 후 강의 장세로 후반대에서는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중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하면서 개인들만이 나홀로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일단 현재 시가 이제 16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가 전방위적으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금요일을 기대했지만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증시가 이제 기술주 위주로 전방위적으로 큰 낙폭을 가져가게 되면서 미국 증시도 급락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이고 뭔가 오늘 증시가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투자자 여러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또 많은 좀 아침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초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약 마이너스 3에서 4% 가까이 크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구 반대편에서 헬스케어, 은행주 이런 종목들이 강세였고 화이자가 백신 수혜에 대한 기대, 오미크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수혜가 좀 지속이 되는 모습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더해지는 코로나19 테마주 위주로 좀 단기적인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릴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아이스크림 에드라는 이제 교육주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종목은 매수 시그널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이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예비 초등학교 및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용 디지털북 기반의 가정용 자기주도 학습, 즉 우리가 이제 등교가 중단되었을 때 그 수혜주로 과거에 계속해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정도 되는 코스닥 상장사고요. 주요 제품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스크림 홈런, 그리고 중등 대상으로 한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 그리고 예비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리트를 홈런, 그리고 공부방용 홈런 스마트 학습센터 등이 이제 본사의 주요 제품이고요. 당사의 매출 전부가 스마트 러닝 사업에 이제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부터 등교가 지연되거나 이제 자택 교육, 원격 교육이라고 하죠. 원격 교육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데 11월 이제 말부터 이제 시행된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 전면 등교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한 달 정도 조금 넘었는데 5주 정도 됐는데 사실상 이게 중단됐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난리라고 해요. 우리 성인분들은 백신 2,000억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학생들은 아직까지 백신 접종 맞은 인원들이 크지 않은데 접종률이 크지 않은데 지금 각 학교마다 몇 학년 몇 반에 지금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에 동생 있는 사람 나와, 형이나 누나 있는 사람 나와 해서 만약에 이제 가족 그 특정 학교에 이제 확진자가 떴다면 동생과 형과 누나들을 전부 다 같이 학교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전면 등교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닥에서 온라인 교육주로 뭔가 추가적인 이슈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우리 학생들 등교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 열심히 배우고 인성도 배우고 학습도 배우고 우대관계도 쌓고 해야 되지만 지금 어찌됐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 다시 학교에 모든 인원이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원격 교육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가 또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본 종목이 이제 과거 시세를 반납한 바닥권 영역에서 어제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매기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밑으로 7,400원 구간 손절 잡고요. 밑으로 7,400원 손절 잡으면 현재가 기준 한 350원 정도 손절 잡는 겁니다. 이거 잡는 거 대비해서 위로는 과거에 정말 교육주로 부각됐을 때 정말 10,000원 위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밑으로 몇백 원 대비해서 위로는 몇천 원 혹은 몇십 %의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저는 본 종목 매수 시그널 남겨주도록 하겠고요. 위로 7,900원과 8,500원 매물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게 바로 대시대 초입으로 접어드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매수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스냅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매수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공지능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작업을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계를 학습시킨다라는 건데 정말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주입시켰을 때 그게 곧 인공지능이 향상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로봇 자동화 기계 산업과 ICT 산업을 병행하고 있는 시총 약 700억대의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이제 2019년도, 20년도 당시에 영업 손실이 굉장히 좀 확대된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그 적자 폭이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3분기에는 정말 미비하지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0년도 당시에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다 잘 만드는데 가전기기 잘 만드는데 그래도 우리 삼성전자 위기다.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진행해야 될 그런 미래 먹거리로 우리 바이오를 접찍었고요. 그 바이오 산업에 막대한 현금을 투입하면서 인재들과 우리 시설들을 투자한 결과는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법인의 엄청난 눈부신 성장으로 결과물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11년 전에 2010년도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업이 무슨 바이오냐, 바이오가 돈이 되냐라는 물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바이오 산업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백신 허브의 그런 역할을 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삼성전자가 240조라는 막대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서 앞으로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점찍은 미래 먹거리 분야가 바로 반도체와 바이오와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자, 이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 월요일에 처음 스타트가 됐고요. 제가 월요일에 내일의 붐에서 저격시켜드린 3개 종목 전부 다 폭등했고 어제는 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제가 이제 화요일 서경의 부장들에서도 로봇 관련주 상한가 무조건 나온다 이야기 드렸는데 실제 어제 상한가 일제히 기록하면서 저격시켜드린 종목들 다 폭등했고요. 다 수익과 행복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 있으니 저는 그게 이제 스맥이라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머신러닝, 로봇, 자동화 기계 산업 등이 앞으로 로봇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분석한 우리 스맥 종목의 기업의 청산 가치는 약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은 밑으로 이제 1,8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눌렀을 때 감사합니다. 눌림목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진행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자, 위로 2,200원과 2,500원 구간을 중장기적으로 돌파했을 때 위로는 저는 중장기 3,000원까지 열려있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앞으로 3년 동안 삼성전자가 240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실제 투입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는 포지션, 인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코스닥 상장사들도 삼성전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로부터 피인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로봇 관련된 이슈와 테마는 향후 3년 동안 삼성전자가 240조를 투자하는 그 과정에서의 테마가 좀 강하게 움직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포스코 엠텍 종목인데요. 포스코 엠텍 종목은 저는 관망의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아침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원래 이 동사는 포스코 1차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철강을 만들고 철강을 생산하고 포장하는 것이 이 회사의 본업인데, 자, 올해 3월달, 5월달 갑자기 2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래서 포스코가 투자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의 투자 가치가 크게 올라가지고 이 투자 가치가 103조에 달한다 라는 그런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도 이제 포스코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투자한 건 포스코인데 계열사인 포스코 엠텍이 갑자기 상한가를 치면서 12,000원까지 폭등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염호의 가치가 103조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3월달, 5월달 12,000원 찍고 최근 6,800원까지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본업과 조금 괴리가 있는 이슈와 테마만으로 급등했을 때는 거기가 바로 우리가 고가 찰실현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결국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12,000원 구간에서는 반복적으로 쌍고점을 찍고 두 번씩이나 고가 대비 마이너스 45% 폭락을 만들어낸 그런 과거력 전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본 종목은 조금은 관망을 유지하다가 이제 6,000원에서 7,000원 구간까지 빠졌을 때 과매도 구간에서 이중바닥을 다지는 모습 확인되었을 때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일정 손절 잡고 우리 진입기에 노려보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거래대금 터졌고 주요한 매물을 뚫어내는데 그 뚫어내는 이슈가 동사의 본업과 관련된 뭔가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뭔가 이런 모멘텀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사의 모회사 포스코가 우리 아르헨티나 염호에 투자했다, 리튬 염호에 투자했다라는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러한 이슈는 올해 3월달에도 5월달에도 똑같이 지금과 같이 부각이 됐었던 어떻게 특별한 새롭게 나타난 이슈가 아니라 과거의 이슈를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네, 그런 이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가지고 네, 올라갈 때 추격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 네, 나중에 빠졌을 때 6,000원, 7,000원 우리 저가 매수 기회 주면 거기서 네, 우리 승부를 보시는 전략 취해 나가시는 거 권고 드린다는 취지에서 저는 관망 포지션 유지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 시각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넥슨GT입니다. 지금 벌써 상한가에 도달하려는 움직임인데 넥슨GT가 이 4회사인 넷게임즈 그리고 넥슨GT가 합병한다고 밝히면서 두 종목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넷게임즈는 지금 상한가에 도달을 한 상태고요. 넥슨GT도 따라서 상한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합병한다면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더 거대한 게임 회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서 각각의 법인이 가진 성공 노하우 그리고 리소스를 결합해서 최상의 개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넥슨GT 현재 27.58% 기록하고 있고요. 22,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넥슨GT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2월 초반에 13,300원 저점 터치하고 계속 좀 상승하는 추세인데 지금 다른 차트로 본다면 더 강하게 힘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12월 10일 날 23% 상승한 이후에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3,250원대 잠깐 터치했다가 내려왔지만 지금 계속 상한가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도 계속 늘어가면서 강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국일제지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이 오프라인 거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택배 물량의 증가세를 보이며 골판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일제지 최근에 또 그래핀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상승했었는데 그래핀 시장이 향후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모멘텀도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7.24% 상승하고 있고요. 4,51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11월 29일 3,700원 저점 터치 후에 횡보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가 이번 주 3거래일 동안 양봉 그렸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에 성공했으나 4,800원 터치하고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하면서 결국은 음봉 전환됐는데요. 국일제재의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범주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이 BDI입니다. 지금 제약사 앨리슨을 인수한 후에 제약 업종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BDI부터 좀 살펴볼 건데 BDI는 그 화력 발전과 관련된 그 보조 기기 설비를 이제 제조, 그다음에 판매하는 사업에 주된 영업 부문으로 이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로는 이제 화력 발전소의 건설이나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이제 개보수 사업을 하는 한국전력 자회사와 민간 EPC 사업자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건설의 그 사우디 발전소, 대우건설의 모로코 발전소, 두산중공업 발전소, 이제 해외 프로젝트 실적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를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600% 정도 주가가 아주 크게 올랐으나 그 이후에 이제 가파르게도 하락을 했고 다시 그해 11월쯤 정고를 향해 가는 듯 보였으나 추가 상승 없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관리 종목까지 받은 상태인데 고점에서 하락률이 90%가 넘는 상태입니다. 지금 90%가 마이너스. 그래서 지난해 BDI가 이제 미국 제약사 앨리슨을 인수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사실상 제약 업종으로 분류가 좀 됐고 앨리슨이 그 흡입식 폐암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이를 그 미국 FDA에 승인받을 계획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최근 뉴스에는 이제 앨리슨이 영입한 그 메디컬 오피서를 만나 임상 준비사항, 그 다음에 현황이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BDI가 보고를 받았고, 이 외에도 이제 BDI가 췌장암 치료제 글루코스파미드가 현재까지 4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다고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추가적인 임상 실험 가능 여부와 개발 비용, 그 다음에 기간을 좀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앨리슨 측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런 기사를 보고 사실 희망을 갖는다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면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매수는 못해도 진입과 동시에 마이너스 한 10% 이상은 좀 까먹을 생각을 하고 약간의 도박성을 가진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장 주식 수도 3천만 개 중에 대주주가 300만 주가 한 10% 정도 조금 더 넘게 가지고 있는데, 지분율도, 재무도, 능력도 모든 게 좀 부족한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가 하락률이 지금 증권시장 랭킹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크게 하락한 상태인데, 내년 3월에 발표할 감사보고서 문제로 거래 정지, 그다음에 상장 폐지까지 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전에 마지막 데드캣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다면 사실 그걸 노리고 저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아예 안 사는 게 속 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이제 백화점 경영 목적으로 설립이 되고, 사업 부문은 이제 경영의 다각화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백화점 사업, 할인점, 그다음에 전자제품 전문점, 슈퍼, 홈쇼핑 사업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들 보게 되면은 백화점이 한 18%, 할인점이 37%, 전자제품이 25%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닝 쇼크의 롯데 쇼핑이죠. 부진한 점포도 많이 없애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은 끝나는 시기가 되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드러나는 시대라고 봐야 하는데, 롯데 쇼핑은 서프라이즈가 아닌 쇼크가 왔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이상 줄어드는 모습이니까 주가 하락은 당연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또 메타버스로 직무 상담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백화점이 사실 대면 판매 시장인데 무슨 이유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발을 담그는 모습으로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주가적으로 봐도 단기간에 차익 실현 목적으로 저가 매수로 높지 않은 수준에서 매도가 목표라면 타점만 잘 잡으면 가능은 하겠는데, 이미 몇 개월의 우하향이 아니라 연봉으로 보면은 10년째 하향하고 있거든요. 10년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1년 사이에 등락폭은 당연히 존재하니까 잘만 잡으면 수익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은 맞지만, 굳이 추세 전환도 힘들고 업종이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굳이 매수를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도 배당은 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이런 정책을 또 펼치고, 물론 이제 배당을 해주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주면 좋겠지만 사실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역시 신규 매수는 사실 별 메리트는 없다. 다만 저가 매수, 그 다음에 단기성 매도라면은 좀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한국 F&B인데, 청량음료, 그 다음에 영양식품, 과즙 음료, 과실, 기타 식품 첨가물 등의 제조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과일 농축액은 이제 시장의 선두자입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 그 다음에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를 했고요. 또 해외에서 수입하는 주요 원재료인 오렌지나 레몬, 청포도 등의 원과와 이제 퓨레 등은 자회사의 모닝듀 F&B를 통해서 직접 수입, 그 다음에 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연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1% 정도 증가한 312억 원, 그 다음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3% 정도 늘어난 3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일단 코 실적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초기 부진했던 작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그 기저 효과와 스타벅스나 이디야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형 시즌 음료의 첨가물 납품의 확대, 그리고 이제 쿠팡과 마켓컬리 등의 온라인 B2C 매출 증가에 힘입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그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향의 음료 베이스 납품 증가세가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성수기를 맞아서 유통 채널을 확대함에 따른 OEM이나 ODM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증가 전망이 확실히 되어 보이니까 매출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준 전문위원과 세 가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탄력 있게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0.14%로 낙폭을 축소하는 과정이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장 초반의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전일제 기준으로 다우 같은 경우는 0.08%대 조정으로 일단은 나스닥보다는 좀 선방을 한 모습이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대로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일단 선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서의 어떤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쪽에서의 중요 포인트 구간대는 2,950포인트에서 2,970포인트 선, 여기 라인대를 굉장히 강력하게 좀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율 기준으로도 1,185원 전 이 저항 구간대를 오늘자 기준으로 다시 지켜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코스피 쪽이 좀 더 강합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측면인데, 일단 반등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쪽 관련 섹터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 쪽의 어떤 개별주적인 흐름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큰 폭의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선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눌리고 있지만은 오히려 개별주적 측면에서는 잘 버티고 있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지금 1000포인트 선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이 1000포인트 선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등 포인트를 다음 주 기준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APTC입니다. APTC, 국내 유일의 이 반도체 건직 시각기업 장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고객사 쪽은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이노텍, 그리고 와이솔 같은 반도체 소자 업체 쪽입니다. 굉장히 실적이 이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들 쪽으로 일단 주요 고객사가 이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직 식각 공정 같은 경우는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높은 판매 단가와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제 이 전공정 장비 기업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 기준에서 SK 하이닉스향으로 이번에 이 공시가 하나 있었었죠. 공급 계약 규모만 한 995억 원 정도로 1분기 매출만 860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이 전년 매출 90% 수준을 바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에서는 이제 1,900억대 수준으로 실적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분 컨텐츠 점핑을 좀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엄청난 성장 기록이죠. 20년 하반기부터 공급한 신규 금속 막질, 식각 장비와 그리고 이제 차세대 폴리 식각 장비 이쪽 매출 기여도가 이번에 실적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견인을 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APTC의 주력 제품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폴리실리콘 건식 식각 장비고요. 21년도 업그레이드 버전인 차세대 장비가 주력 제품으로 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부터 차세대 폴리 식각 장비를 디램향으로도 공급할 예정이고,
금속 막질 식각 장비로 이제 낸드향으로 좀 공급을 하면서 신규 공정에 좀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장비 평균 판매 단가 상승과 그리고 고객사의 이제 추가적인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 낸드 쪽으로도 좀 자리가 잘 잡힐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이미 APTC 쪽에서는 생산 캐파를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21년도 2분기 추가 클린룸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 이 캐파 확대에 따른 어떤 실적 성장 기대감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22,000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가격에서 조정은 조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는 이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최고가, 상장 이후의 최고가 29,000원 정도 충분히 돌파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업을 좀 체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회사는요, 지어소프트입니다. 지어소프트는 이제 오아시스 마켓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죠. 광고 사업이라든가 이커머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유통 및 이제 이커머스 사업 부문은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이제 주로 유통하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7개 직영점과 그리고 당사 그리고 자회사 연결 기준으로 총 44개의 앞서 직영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이 자회사인 이 오아시스 마켓을 통해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마련해서 오픈 마켓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아시스 마켓은 이제 새벽 배송 시장 내에서 13% 수준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 새벽 배송 전문물 중에서는 이 마켓 컬리를 이어가지고 이제 규모는 한 2위 정도로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온라인 장보기내 이제 이 회사의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공격적인 이제 광고 집행을 통해서 브랜드 입지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요. 온 오프라인 식품업체로서 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자 이커머스 기업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오아시스 마켓 대표가 외형 확장에도 이제 강한 걸음을 하고 있는데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IPO 추진을 선포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몸집 불리기가 한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지난 10월부로 이제 렌탈 사업 쪽에서도 렌탈 사업 쪽도 뛰어들었었죠. 그래서 현재 오아시스 마켓에서 선보인 이제 렌탈 서비스 상품 같은 경우는 음식물 처리기라든가 그리고 안마 기계, 주방 가전, 생활 가전,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런 종류로만 한 500여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매트리스, 홈트레이딩 제품 등의 어떤 시급 품목까지 확대를 된다고 한다면은 시급 품목 자체가 굉장히 좀 늘어난다는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간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 중심으로 해오던 사업 영역을 이제 라이프 스타일까지 확대를 하면서 정말 이제 이 몸집 같은 경우가 크게 불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요.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28,000원 선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져있는 상황이죠. 한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8,000원 선 구간대가 적정 매수 타점 구간대가 일단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 라인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어소프트 중장기적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도 괜찮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추세적 저점 구간대 다시 한 번 더 위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22,000원, 23,000원대까지는 단기 상승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제가 이번에는 좀 처음으로 코넥스 관련된 기업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코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탁금만 한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제 거래가 가능한 좀 저유동성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로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용 콜라겐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확대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미니피그를 이용해서 이종 장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15년도에 이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2018년도에 이제 제주지사의 협약을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주도 센터를 건립을 했고요. 국내 이제 미니피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우위의 시장으로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시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유전자 편집, 이 자체적 미니 돼지를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의료 사업화로 이제 고부가 같이 창출과 시장 내 이제 가격 결정고 확보를 이미 지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넥스 기업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효과를 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공모를 통해서
공모 청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코넥스 기업 때부터 해서 이제 그때부터 주가 주식수를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취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향후 2년에서 1년에서 2년 내에 충분히 이 코스닥 쪽으로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을 일단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제주 미니피그는 윤리적으로 좀 문제도 좋고 현재 이제 맞춤형 CRO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의뢰를 받아서 그 개발비로 이제 매출을 내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특징 같은 경우 그쪽에서 일단 당장에 캐시카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콜라겐 사업, 의료용 콜라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캐시카우가 2024년도, 2025년도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적 환경도 가지고 있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매 포인트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주 미니피그를 통해 가지고 맞춤형 CRO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연구용 미니피그 공급도 가능하고 또 장기식용 이제 어떤 장기를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일단은 뭐 재생의료와 같은 어떤 그런 법안들이 아직까지는 계류가 돼서 국회에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크로넥스의 이 사업 방향성과 성장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미니피그 이종 장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리스퍼를 활용한 세계 어떤 유전자의 미니돼지 다량 생산 좀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감점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크로넥스 뭐 비상장, 코넥스 상장이긴 하지만은, 그 상장 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라고 좀 설명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 APTC, 그리고 지어소프트, 그리고 크로넥스, 이 세 회사를 중심으로, 좀 중장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TC 같은 경우는 이번 해 기준에서 이 SK 하이닉스향 이제 어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어떤 고객사들의 매출 확대도 기대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뭐 마켓컬리의 어떤 상장 이슈가 대두가 되고 있었죠. 오아시스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IPO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크로넥스 같은 경우는 코넥스 상장 기업이긴 하지만은 거래가 유통 물량이 적긴 하지만은 앞으로 1년, 2년 내에 충분히 코스닥 상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부터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현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자세하게 살펴듣고 왔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0.08% 강보합권에서 들어서면서 3,007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0.5% 가까이 하락한 중입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 기관도 이 매수세에 동참해주면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세가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금 매수폭이 확대되면서 선물 시장에서도 3,500억 원대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초반에는 하락 업종들이 대부분 많았는데 지금은 상승하는 업종이 절반 이상 차지하면서 좋은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라인 강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경철, 김성현 전문위원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 전략부터 내년도 대응 전략까지 세우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 토요일도 공부하러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일정도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